예, 안녕하세요. 관악중학교 구본입니다. 어, 저희 학교는 해마다 2월에 전체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 다음 학년도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거든요. 특히 뭐 학년별로 선생님들이 모여서 융합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1년 2월에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융합 수업 논의를 하셨는데 그때 코로나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굉장히 큰 이슈여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기후위기 융합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7교시에 시간을 똑같이 빼서 저희 1, 2, 3학년 들어가는 국어과 선생님들이 계속 모였었거든요. 근데 국어과에서 1학기에는 관악 청소년 문학상 프로젝트를 계속 모이면서 같이 진행을 했고 2학기에는 기후위기 융합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국어과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뭐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국어과가 학년별로 한 학기 한 권 읽기에 기후위기가 관련된 여러 환경 관련 책들을 읽히는 걸 뼈대로 해서 거기에 다른 교과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 학년이 기후위기 융합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저는 2학년을 맡아서 2학년 관련한 수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지구라고 이름을 붙여봤고요. 한 학기 한 권 읽기니까 당연히 환경책 읽기 활동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세 가지는 제가 재구성할 때 사용한 성취 기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시작을 학생들에게 좀 임팩트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봉사활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야 라고 시작을 했고요. 여기 초록색으로 이제 색깔을 좀 잘 보세요. 초록색은 쓰기에 관련된 건데요. 책을 읽은 내용 중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내용의 주제를 잡고 개요를 쓰고 전문가와 만나서 자신이 쓴 개요를 피드백을 받고 이걸로 직접 책을 만드는 이런 작업이 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쪽에 하늘색 색깔 잘 봐주세요. 여기는 이제 듣기 말하기를 했는데요. 봉사활동 시간에 1시간은 강연을 듣고 1시간은 자신이 혹은 자기 반에서 어떠한 실천을 할 수 있을까를 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실천을 30일 정도 계속 실천을 해서 그 실천한 것에서의 경험과 뭐 이런 것이 개인적으로 하니까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더라 라는 걸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었고요. 이것들을 전문가분들과 만나서 또 이 정책 만든 내용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관악 테드라는 말하기 수행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첫 시간에 프로젝트 시작할 때 항상 하는 건데요. 지금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진행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프로젝트 시작할 때 항상 이걸 왜 하는지, 하면 어떤 게 좋은지,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게 하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프로젝트 자체가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건데 그거 말고 너 스스로 한번 목표를 잡아보면 어떤 게 있겠니? 해서 이렇게 학생들 본인 스스로 목표를 한번 잡아보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가 루브릭 맞는 걸 먼저 제시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내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다가 표시를 하고 그리고 현재 상태로 이 A가 아닌 것들을 받을 것 같은 게 어떤 평가 요소인지 그 이유가 뭔지 자기 수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거죠. 이러한 것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2-5번은 모둠에서 같이 활동을 하게 하는데요. B나 C를 받을 것 같은 걸 어떻게 하면 A로 갈 수 있을지를 모둠원들과 함께 의논을 하면서 보다 더 성취 기준에 제대로 도달할 수 있게끔 학생들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또 루브릭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요. 읽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먼저 책을 골라야 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책들은 학생들이 좀 이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다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학기 한 권 읽기 책으로 고른 책들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쭉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고 이 중에서 읽고 싶은 책을 1지망, 2지망, 3지망을 골라서 쓰면 그것을
마침 학교 예산이 있어서 학교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한 권씩 구입을 해 주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자기가 실천하는 것을 잡을 때 봉사활동 시간에 자기가 어떤 실천을 할 건지를 잡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실천과 관련된 책들을 학생들에게 읽도록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읽기 관련 수업이고요. 성취 기준 자체가 설명 방법을 익히는 게 성취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그게 뭔지 배우고, 그리고 미니 레슨처럼 앞부분에 이론적인 내용을 하고 뒷부분에는 실제로 이것을 적용해서 책을 읽으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국크를 쓰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면 수업을 했지만, 저희가 규모가 작아서 계속 대면 수업을 했거든요. 대면 수업을 했지만 구글 클래스룸에 제가 계속해서 자료를 탑재했고요. 학생들은 크롬북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요것들을 보거나 다루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터넷 도구들을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 좀 준비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봉사활동 때 성백골 에너지 자립센터의 김소영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성백골 에너지 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섭외를 해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좀 듣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좀 학생들이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인터뷰 글이나 대담 글이나 인터뷰 영상 요거 세 가지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서 보면서 좀 스스로 정리를 하게 했고요. 요게 이제 봉사활동 1차 시에 해당하는 것을 예습을 시킨 거고, 봉사활동 2차 시에 우리 반 챌린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개인이 할 수 있는 도전 30 요거를 만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리 좀 준비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 준비 시간에 학생들이 제가 제시한 세 가지 중에 영상을 보고 듣기가 편한 친구들은 그것을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학습을 했고, 또 그게 아니라 자기는 글자를 보면서 학습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자기가 어떠한 걸 봤는지 그것에 관해서 내용 정리를 하게 했고, 그리고 자기 신이 실천하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 실천에 관련된 6가지 책들을 뒤지면서 어떤 실천을 해볼 수 있을지를 미리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 때 김소영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학생들이 기후위기라고 하면 이거 얼음이 녹으면 우리 사는 곳이 잠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학생들에게 전해주셨거든요. 이게 에너지와 식량 자립 그리고 국가 안보의 문제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크게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 파리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시장을 뽑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봉사활동 시간에는요. 학생들이 이렇게 이거 지금 모든별로 자신들이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를 정한 건데요. 이 중에서 또 다시 의논을 해가지고 반별 실천할 미션을 정했고요. 개인별 실천할 미션을 정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지금 이건 이제 그 반 학급 뒤에다가 붙여놓은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만 이렇게 하라고 하기 미안해서 저희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알로를 이용해서 교사들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장갑 위한 실천이 뭐가 찾았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 투표를 한 거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선생님들도 이런 것들을 좀 해보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실천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각각 자기가 이러이러한 실천을 하겠다고 해서 30일 동안 계속 자신이 이러한 실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하지 못했다면 무엇 때문에 이게 망설여졌거나 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계속 적도록 했고요. 예, 계속해서 이런 실천들을 했고 인증샷을 적었습니다. 여기까지를 하고 나서 이 개인적으로 실천했던 것들이 이게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나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실천 가능하다는 걸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정책화시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정책 만들기를 했는데요. 뭐 여기 보면은 선거 때 환경 관련 공약을 찾아볼 수 있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와 다양한 정책을 올릴 수 있는 사이트들, 그리고 세계의 환경 정책들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고요. 요것이 지금 다양한 세계의 환경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이 지금 탐구하는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선거 공보물을 가지고 각
정당에서 어떻게 환경 관련 정책들을 내고 있는지에 관해서 탐구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도전 30과 관련해서 좋은 정책이 어때야 되는지, 좋은 정책의 특징, 그리고 환경 정책 공약 마음에 드는 거, 해외 우수 환경 정책 사례,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실천한 도전 30에서 실천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보는 것,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분들에게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말하기를 위주로 한 거였고요. 이제 쓰기를 위주로 해서는 어떤 것들을 했냐면요.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주제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이게 했고, 그중에서 또 마음에 드는 거 3가지를 고르고, 그중에서도 이걸로 내가 책을 써봐야지 하는 것을 주제를 하나 골라서 그걸 질문으로 바꾸고, 주제를 선택한 이유, 관련된 경험을 쓰고, 같은 모든 친구들과 같이 질문 초점을 적어서 질문 형성법으로 다양한 브레인스토밍으로 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정해보고 그것으로 개요를 짰고요. 이 개요를 또 전문가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분들은 제가 총 9분을 섭외를 해가지고 한 반에 6개의 모둠으로 모둠을 다시 처음에 8개 모둠이었거든요. 6개 모둠으로 모둠을 재배치하고 학생들이 하겠다고 하는 주제별로 6개 모둠을 재배치한 것에 한 모둠당 한 분의 전문가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반에 6분이 계속해서 들어가셨고요. 총 9분이셨는데 이분들이랑 같이 수업 시간에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어떤 것들을 해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 회의를 모일 시간이 없어서 일요일 아침 8시에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회의를 위해서 만든 자료고요. 알로에 있는 자료고 각 반별 도전 30과 반별 학생들이 어떠한 주제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바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제 이분들이 오셔서 수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모든별로 보면 학생 3명과 이렇게 전문가 한 분이 앉아 있는 것들, 학생 4명과 전문가 한 분이 앉아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본인 소개를 해주셨고 학생들이 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요를 봐주셨고요. 정책이 괜찮은지 내용을 봐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는 거고 전문가분들을 섭외를 했는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대골에서 전화를 드려서 몇 분을 섭외를 했고 그리고 이제 뉴스망고에 있는 멘토풀에 계시는 선생님들 몇 분 섭외를 했고 그리고 제가 관악구에 있는데 관악구에 있는 여러 좀 시민단체랑 연결이 돼서 거기서 또 이렇게 얻어서 9분을 섭외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문가분들을 만나고 학생들이 들은 이야기를 정리한 거예요. 차례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다른 친구 얘기들, 배우고 느끼고 궁금한 점. 그 다음 시간에 땡큐 이메일을 썼습니다. 전문가분들께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메일을 썼습니다. 이게 학생들의 이메일 내용이고요. 그리고 책을 쓰기 위해서 조금 책 내용을 자세하게 해보고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책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적어봤고요. 자, 그래서 환경책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책을 쓰는 장면이고요. 들어가는 말을 먼저 쓰게 했고 차례 쓰게 했고 그 차례에 맞게끔 자료 조사를 하면서 출처 밝혀가면서 글을 썼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발표할 윤혜담 학생의 글인데요. 그리고 이걸 제출을 하면요. 제가 구글에다가 이렇게 루브릭을 심어놓고 학생들이 이런 제출한 내용, 학생들은 자신의 예상 점수를 적어놓고 왜 그렇게 예상을 했는지를 이유를 썼는데요. 그거에 해당해서 너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나는 이렇게 점수를 줬고 네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렇게 점수를 줬어 해서 제가 실제 점수를 알려줬습니다. 이건 이제 이것도 윤혜담 학생이 쓴 책 쓰기에 나오는 말인데 아마 해담 학생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북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이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책을 만들면 이런 식의 책이 되고요. 과학 시간에 했었던 것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과학 시간에는 책 만들기 한 것에서의 과학적인 개념을 여기에다가 집어넣는데 이것도 아마 윤혜담 학생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공유를 했어요. 지금 이거 제가 해담 학생 거를 갖고 왔는데 제가 사이트 링크를 공유를 했더니 오늘 아침에 확인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394명의 분들이 이 내용을 읽어주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피드백 받은 거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썼고 이제 학생들이 이거 쓴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올렸고 근데 심사 결과 불채택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멘토 텍스트 분석으로 테드 말하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테드 말하기를 분석을 하게 했고 이 말하기에 내용 요소 뭐가 들어가는지 매체 활용해서 뭐가 들어가는지 해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서 말하기 준비를 시켰습니다. 대본을 적고 어디에다 매체를 쓸 건지 학생들이 했고 자 요거 조금 있다가
윤래담 학생이 직접 테드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해줄 것이고요. 다른 학생들이 만든 PPT입니다. 자, 해담 학생 제가 일부러 집어넣었는데 친구들이 말하는 동안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매체적인 효과를 판단하면서 듣기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로브릭을 심어놓고 자기가 말하고 나서 그게 예상 점수 그리고 그 이유를 쓰면 제가 너 이래서 몇 점이야. 요거는 말하기는 이렇고 거기에 듣기 점수 합쳐서 실제로 몇 점이야 하고 점수를 알려줬습니다. 이것도 해담 학생 걸 갖고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해담 학생에게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입니다.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이제 어땠는지를 쭉 이렇게 마무리하는 작업을 했고요. 자, 제가 2분이나 어겼습니다. 빠른 속도로 한다고 했는데 네, 이게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고요. 자, 그다음 저 다음에 이제 윤해담 학생이 이어서 어땠는지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담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나 패드 발표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악중학교 2학년 13번 윤혜담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질문을 하나 드리려 합니다.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 이곳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휴지를 사용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휴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 휴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30년이나 살아온 나무를 베고 수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저도 도전 30을 하고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연간 사용하는 휴지는 13kg이나 되며 이를 위해 27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일회용 티슈와 휴지 사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찾아낸 방법이 바로 손수건 사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달간의 도전 30 미션으로 물티슈와 휴지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손수건을 사용하는 건 다른 방법보다 훨씬 간단할 것 같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하지 않던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수건을 사용해야 한다는 걸 잊고 무심코 휴지를 뽑아 사용하기도 했고 학교나 학원에 갈 때 손수건을 가져가지 않아서 뒤늦게 아차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항상 냅킨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손수건을 굳이 꺼내 쓰는 게 불편하고 귀찮게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몇몇 카페들은 냅킨 대신 손수건을 비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의 많은 카페들에서도 냅킨 대신 손수건을 비치한다면 일회용 티슈 사용량을 줄이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악군의 모든 카페에 냅킨 대신 손수건을 비치하도록 하자는 정책을 온라인 관악청에 제안했습니다. 일회용 티슈 사용을 줄이고 손수건을 사용하는 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여러 불편한 점들도 많지만 일상 속의 간단한 실천으로 환경에 보탬이 된다는 보람과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연간 휴지 사용량을 20%만 감소해도 수많은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고 많은 나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한 학기 동안만 손수건을 사용해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나무를 지키고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 손수건 사용하기를 함께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관악패드 발표였고요. 이제 기후위기 수업을 한 것에 대해서 소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수업 시간에는 구본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만드는 지구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성대골 김소영 대표님께 에너지 자립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학급 회의를 통해 토론을 해서 각 반이 한 달 동안 지킬 환경을 위한 실천을 정하는 걸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는데요. 실제로 활동하시는 환경운동가분께 기후위기 이야기를 들으니까 현장에 그런 생생함이 더 잘 전달되었습니다. 또 환경을 위해 어떤 실천을 하면 좋을지 강의를 통해서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개인별로 실천하는 환경을 위한 노력은 도전 30이라고 패들릿에 매일 기록했는데요. 계획한 대로 실천했는지, 실천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또 실천하면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인증샷과 함께 기록해 나갔습니다.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한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실천하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수업이어서 꾸준히 하는데 기록하고 하는 게 좀 어렵긴 했어도 특색 있고 유익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도전 30을 하면서 국어 시간이랑 도덕 시간에 선생님 말씀대로 환경책을 읽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환경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환경에 대한 지식을 쌓는 동시에 설명 방법이 취하는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정의, 유시인과 분석 같은 다양한 설명 방법을 어떻게 글에서 활용되는지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환경책을 읽은 후에는 저희가 직접 환경에 대한 글을 쓰게 됐는데요. 환경책을 읽으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 분야를 쓸 책의 주제로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질문을 만들고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책의 차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10대와 통하는 환경과 생태 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책에서 짧게 언급된 사막화에 관심이 생겨서 사막화와 그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제가 쓸 책의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막화에 대한 여러 질문을 만든 후에 그걸 바탕으로 책의 차례를 만들었고요. 이 책을 쓰면서 사막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의 차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안할 정책도 함께 만들었어요. 국어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좋은 정책이란 무엇일까 같이 생각해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 같은 다양한 사이트에서 여러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후에 자신이 한 달 동안 실천했던 도전 30 미션과 관련된 정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환경운동가분들이 직접 수업 시간에 만나고 그분들로부터 환경책 내용과 정책 제안 내용에 대해서 직접 조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녹색당의 이상현 위원장님께 조언을 들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환경책 차례를 다듬고 정책 제안 내용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1대1로 차례를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고 또 제가 정책 제안에서 막혔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문제점과 개선점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후 수업 시간에는 정책 제안서를 작성해서 온라인 관학청 같은 사이트에 올렸고요. 또 여러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환경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달 동안 실천한 내용을 인포그래픽을 활용해서 반 친구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설명 방법, 매체 자료 효과 판단하며 듣기, 의미 공유하며 말하기 등 2학년 국어 수업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내용을 환경과 관련지어 수업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던 점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과학 수업 시간에는 국어 시간에 썼던 환경책에 들어갈 과학 용어를 풀이했습니다. 모든 친구들과 서로 글을 먼저 돌려가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의 글에서 어려운 용어나 과학 환경 용어 같은 것들을 찾아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서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도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서 아라레가 사막화되어가는 과정은 사진을 넣어서 해설을 하고 또 염분호수에 관해서는 정의와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등 다양하게 과학 용어 해설을 했습니다. 과학 수업 시간에 한 해설은 국어 시간에 북크리에이터 앱을 통해서 환경책을 전자책으로 만들 때 책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친구들의 글을 읽으며 비거니즘이나 자연재해 등 제가 선택한 것과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고 환경과 관련된 과학 용어의 정확한 뜻도 추가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에게는 특히 비거니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정 시간에는 밀복과 섬유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에서 밀복의 생산, 관리,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배웠습니다. 또 섬유 제품 시리얼 운동과 친환경 섬유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면서 친환경적인 일생활이 무엇인지를 알아갔습니다. 그 후 모델이 주어지면은 주어진 모델과 조건에 맞는 의복을 골라서 소개하는 수행평가를 했는데요. 그때 각 모델에게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 동시에 친환경적인 의복을 골라서 소개하고 그 의복이 친환경적인 이유까지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수행평가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옷을 고르고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었고요. 섬유의 종류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세탁 방법 등까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면서 옷을 고르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구매할 때 그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시간에는 친환경 주택의 패시브 하우스와 액티브 하우스에 대해 공부했고요. 서술형 평가를 보면서 친환경 주택의 원리와 장단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모든별로 친환경 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PPT를 만들고 발표하는 수업을 했어요. 이때 다양한 친환경 주택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는 집만 친환경 주택이 아니라 창호나 환기장치 등을 좀 다양하게 이용해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주택들도 있다는 게 놀라기도 했고요. 또 환경을 위해 고민하고 발명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친환경 주택을 만들어서 친환경적으로 살아가려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집에서는 좀 더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잠깐이나마 고민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덕 시간에는 기후 관련 협약이나 기후 위기의 원인 등에 대해서 배웠고요. 붉은 게임 같은 다큐멘터리도 시청을 해서 환경에 대해서 다양한 영상을 봤습니다. 또 투모로우 등의 환경 관련 영화를 보면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고 좀 재미있게 접근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 과목에서 각 과목의 특색에 맞게 기후 위기 수업을 하니까 환경과 기후에 대해서 폭넓은 지식을 갖출 수 있게 된 것 같아 이번 기후 위기 융합 수업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도덕 시간에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배웠고요. 또 가정과 기술 수업 시간에는 환경에 대해 배운 지식을 지식으로만 놔두지 않고 외국 주택 등 우리 생활에 적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국어 수업 시간을 통해서는 또 일상에서 직접 환경을 위해서 행동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환경운동가들이 만나며 환경과 관련된 책을 쓰고 정책을 제안하고 발표하는 등 여러 교과목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듣는 수업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직접 참여하고 만드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어려운 일들,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과제를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글 쓰면서 기후위기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생활과 가까이 있는 오늘의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환경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계획하고 실천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 의미 있는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와, 보니쌤이 대본 써주신 거 아니죠? 나 진짜 아침에 저도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얘기도 자세히 안 해주고 그냥 전과목 융합 수업한 거 얘기 써줘 그렇게만 했는데. 감사해요, 해담커. 예. 너무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해담 학생에게 질문이 들어와서, 이렇게 뭔가 평가 기준을 공개해서, 자기가 한 내용도 한번 스스로 평가도 해보고, 또 피드백을 전문가한테도 받고, 이게 피드백이 선생님한테 받은 피드백을 말하는 건가요?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선생님이나 전문가들한테 피드백을 받았던 게 이런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됐었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어렵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 기준 같은 게 제시가 안 됐으면 오히려 어떤 거에 집중을 해서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오히려 피드백도 받고 또 평가 기준을 미리 제시해 주신 덕분에 뭔가 평가 기준에 있는 그런 것들에 더 집중해서 프로젝트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오늘 이 해담커가 발표해 준 것처럼 사실 리얼월드 러닝 수업 자체는 융합 수업은 아니지만 이제 보니쌤의 학교 특성상 이게 이제 다양한 과목이 융합해서 이제 주제 통합으로 진행이 됐던 건데 보니쌤한테 질문이 사실 많이 들어와가지고 요거 채팅창 밑에 해담 학생한테 질문 하나 더 들어온 것 같은데. 예. 수행평가? 예. 맞아요. 2학기 때 그러면 다양한 과목에서 수행평가가 이제 기후위기라는 주제로 꽉 채워진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한 부담이 크지는 않았는지 오히려. 가정 같은 경우에도 꼭 기후위기 수업 때문이 아니라 그냥 교과서 자체 의복의 친환경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고 기술 교과서에서도 친환경 주택에 대해서 이미 조금씩 다루고 있었는데 그 기후위기 융합 수업 덕분에 그걸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루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뭐랄까 기후위기 융합 수업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가볍게 스쳐 지나갈 것 같은 내용이었는데 좀 집중해서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과목에서 같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좀 헷갈렸던 점들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 과목이 합쳐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기후위기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제가 그냥 궁금한 거는 해담커는 되게 정말 이런 수업을 잘 따라온 학생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본인이 봤을 때 약간 주변 친구들이나 뭐 더 어려워한다든지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본인이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엄청 많았어요. 근데 어려워하는데 다 하고 나서는 자기가 한 거 보고 막 스스로 뿌듯해하고 막 그런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 음, 좋습니다. 또 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또 따라가다 보니까 뭔가의 또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험을 또 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보니쌤 한번 댓글 보시면서 아, 다 이게 질문이 해주실 수 너무 많은데 있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쭉 그래도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처음으로는 금민선 쌤이 학교에서 융합 수업이 잘 되는 게 너무 놀라운데 연구학교인지 장기간 노력을 얼마나 해야지 이런 게 가능하냐? 아, 예. 제 2014년부터 이 학교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융합 수업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려고 했었고요. 그 7년 정도, 그러니까 6, 7년 정도가 축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좀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는 혁신학교여가지고 이전에는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주로 융합 수업을 했었는데 혁신학교 하고 나니까 좀 더 전 학년에 걸쳐서 이런 융합 수업을 할 수 있게 됐고요. 항상 2월 달에 실제로 수업 계획을 좀 짜는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융합 수업 관련해서. 근데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요. 근데 2월 달에만 하고 그 계획한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학기 끝났을 즈음에 보통 학교 평가를 1학기 학교 평가를 할 때 저희는 2월 달에 했었던 것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1학기 말 워크숍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끔 이제 뭐 너무 바쁘거나 그러면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2월 개학하는 날 꼭 모여서 이 학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이번에도 이 기후위기 관련해서 1학기 때 2월 달에 세웠었던 거는 조금 막연했었거든요. 그냥 2학기 때 하자, 2학기 때 하자 이랬었는데 2학기 때 첫날 선생님들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뒷부분에 보면 관련해서 또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가 수업 공개를 한 달에 한 번,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1년에 5번을 하는데요. 그때 학년별로 선생님들이 모이시거든요. 근데 그때 모였을 때의 수업 공개도 기후위기 관련해서 수업 공개, 요 융합 수업 한 거를 했고요. 모이는 자리가 계속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학년에 계신 선생님들끼리는 또 학년부에서 말씀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담임이 아니라서 좀 떨어져 있는데 마침 또 2학년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이 제 자리 근처에 몇 분이 계셔가지고 계속해서 그 수업이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서 수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하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조금 친한 선생님과 2과목 정도 융합 수업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궁금하실 게 이런 주제별 프로젝트 수업을 장기간으로 하면 교과서 진도는 어떻게 하셨는지가 사실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 예. 제가 1학기 때 프로젝트 3개 했고요. 2학기 때도 3개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교과서 진도를 다 나가고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한 게 아니고 애초에 2월 달에 제가 맡을 학년이 정해지면 전체 성취 기준을 쭉 놓고 제가 하고 싶은 그 수업과 이 성취 기준을 다 매칭을 시켜서 아예 통으로 재구성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그 프로젝트 플러스 알파 방식으로 돼가지고는 시간이 모자라서 이런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근데 아까도 해담 학생도 잠깐 이야기를 해줬지만 이 프로젝트 안에서 성취 기준을 다 도달하게 하려고 저는 계획을 짰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2학년에서 이수해야 하는 그런 국어 관련 내용들은 다 이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기존의 PBR 수업과 리얼월드 러닝 측면에서의 프로젝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냐 써주셨는데 사실 가장 강조된 건 그러니까 전문가 외부 자원을 연계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게 리얼월드 러닝에서 좀 우리가 중점을 뒀던 부분이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질문으로 보면 강사 섭외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런 전문가 섭외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됐냐, 예산을 어떻게 구하셨냐 궁금하다. 이 질문하고 오늘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산은 제가 그 강사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가능했고요. 강사 섭외하는데 2달 정도 걸렸어요. 이게 하니커가 도와준 분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 자력갱생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성대골 에너지 자립센터의 김소영 대표님을 섭외를 할 때 이제 성대골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다른 한 분이 또 오셨었고요. 제가 저희 학교 관악구에 있는데 그 마을과 관련해서 이전에도 계속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악구 관악마을마당이라던가 뭐 관악구 혁신지구 뭐 관련한 거라던가 등등등이 이제 제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러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관심 있거나 생각 있으신 분 연락을 달라고 해서 올리기도 했고, 가장 결정적인 도움은 페이스북에 제가 광고를 올렸었는데 그걸 보고 같이 관악구에서 활동을 하시는 그 김현수 원장님께서 저기 뭐 저거 선생님 있는데 왜 글로 연락을 안 하냐고 저한테 답변을 주셔서 저도 깜빡 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푸른 공동체 살터라고 이런 환경 관련 일을 계속 하시던 분이었고 저랑도 친분이 계속 있었던 분이셨는데 그분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이분이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남아있는 그 빈자리를 다 메꿔주신 거예요. 관악구에 활동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관악주민연대에 계시는 분이라 이렇게 관악구 활동하시는 분뿐만 아니고 이렇게 연결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까지 같이 섭외를 해주셔서 그게 가능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었던 거죠. 예,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하여튼 핵심은 자원 연결인데 이런 연결이 정말 쉽게 되려면 마을 자원과의 관계 빌딩을 사실 계속 해가고 학교 차원에서 이런 풀을 관리하는 그런 뭐 담당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모든 좀 이렇게 교과별로 모여가지고 이런 풀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 그런 작업이 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일단 오늘 첫 번째 또 발표해주신 보니쌤과 해담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